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소문난 강의 합격 맛집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41회부터 38회 오후 짝수형 문제의 개정판에 알맞게 변형시킨 문제들 중에서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 실기시험 문제 94문제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장애가 있을 때 비위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식이의 종류는 1. 일반식, 2. 저작도음식, 3. 경관유동식, 4. 경구유동식, 5. 연화도음식. 정답은 3번 경관유동식입니다. 이 문제는 경관유동식이 뭔지 저작도 음식이 뭔지 몰라도요. 눈치껏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한다 그러니까 아하 경관이겠다 이런 거 찍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다른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식은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일반식 제공합니다. 저작도 음식 저작은요. 씹는 거예요. 씹는 게 안 되고 삼키는 건 그렇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씹는 역할을 해주려면 잘게 썰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연화도음식, 연화곤란 이런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연화곤란이라는 것은 삼킴 장애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화도음식은 씹는 것도 안 되고 삼키는 것도 안 되니까 갈아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유동식은 미음을 이야기합니다. 경구유동식은 입구자를 썼으니까 경구니까 입으로 미음을 제공하는 거겠죠. 경관은 비위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입니다.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할 때 대처 방법은 1. 불에 익혀서 준다. 2. 통째로 준다. 3. 얼음으로 얼려서 준다. 4.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5. 한 입에 들어갈 크기로 잘라서 준다. 정답은 4번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3.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4.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5.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답은 4번 영양액이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입니다.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입니다. 연화곤란이라는 것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영양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기 3번 영양액은요. 체온 정도가 적합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는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관리자,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거다라고 했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토한다. 4번 청색증 나타난다. 얼른 비위관 잠그고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또 보기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액이 역류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비위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에게 연락만 하면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1번 비위관을 잠근다입니다. 비위관을 잠궈서 영양액이 더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일단 막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중력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영양액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5번 이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놔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지요. 보기 1번 영양액은 50cc 주사기로 제공을 합니다. 보기 2번 구토를 한다 그러면 잠그고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밥그릇과 같은 거잖아요. 밥 먹고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 그 밥그릇에 그대로 먹는 사람 없지요. 먹고 나면 매번 세척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식사할 때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서 딱 받쳐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비된 쪽, 약한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정맥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 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주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주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비비면 피멍 듭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영양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걀은 일주일에 1개씩 섭취하게 한다. 2.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한다. 3. 가당 음료를 구입한다. 4. 국그릇은 큰 것을 준비하며 절인 채소 반찬과 같이 먹도록 한다. 5.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달걀은 하루에 1개씩 섭취해야 되겠죠. 보기 4번 국그릇 큰 것에다가 절인 채소 반찬까지 하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국그릇은 작은 것이 좋고요. 절이지 않은 채소 반찬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데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어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3.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4. 변이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데워준다. 5.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 정답은 5번 배설 후에 침대 머리를 낮추고 무릎 덮개를 걷어낸다입니다. 보기 1번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주면 배설 시 나는 소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보기 2번 앞에서 뒤로 닦아줍니다. 보기 3번 수분 남겨두면 안 되겠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아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관을 좋게 한다. 5. 화장실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 1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입니다. 보기 1번 건강한 쪽에 놓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다.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입니다. 보기 3번 변기 차가우면요 놀래서 똥이 쏙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보기 4번 실수하기 쉬운데 미끄럼 방지 매트는요 어디 까느냐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변기 앞 아닙니다. 옆도 아닙니다. 어디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아셨죠? 보기 5번 이동 변기 높이는요 침대 높이와 같게 맞춥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0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배설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3번과 같은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기 4번 가린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보기 5번은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에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데워줍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 놓는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2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 침상에서 배설하겠습니까? 화장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럴 때에 이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보기 5번처럼 대상자를 앉힌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니겠죠.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이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운동 촉진. 정답은 1번 욕창 예방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과 관련된 문제 이것만 알고 계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해야 되고요. 연결관이 꼬였는지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소변 주머니 배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고요. 소변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간호사,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소변 주머니를 하고도 보행은 가능합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 2번 소변이 돈요관 밖으로 셀 때입니다. 보기 5번 소변 주머니 배출구 평소에는 잠겨져 있어야죠. 열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소변 비울 때에만 배출구 열어야 되죠.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도뇨관을 교체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 쉽게 얘기하면 소변줄인 거예요. 이 연결관이 꺾여 있어서 소변이 배출이 안 되어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건지 연결관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보기 1번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어도요. 수분 섭취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보기 2번 유치도뇨관 하고 있어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의치는 칫솔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 의치는 칫솔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입니다. 보기 2번과 3번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에 담가두면은요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보기 4번 의치 끼울 때는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엄지와 금지로 의치를 잡고 한 번에 콱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입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손으로 잡고 연습해 보시면 내용 아실 겁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운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중요하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삶으면 변형되어지고요. 2번 의치 세정제나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합니다. 보기 5번 위, 아래 순서 아시죠?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을 닦아낸다. 3.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5.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정답은 5번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머리 감는 샴푸예요. 그래서 보기에 물과 관련된 거 헹군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닙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 정답은 5번 머리 밑에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입니다. 보기 1번 귀는 솜으로 막고요. 눈에는 수건으로 덮어둡니다. 보기 2번 드라이기로 말려야 되겠지요. 보기 3번 귀 속까지 닦아주는 거 안됩니다. 귀 속은요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귀지 제거 같은 거. 보기 3번이 그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4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해야 되겠지요.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싼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귀는 솜으로 막아야 되죠. 눈에만 수건으로 올려놓습니다. 보기 3번 같은 거 이런 게 실수하기가 쉬워요. 양쪽 귀를 다 막아야 되죠. 보기 4번 방수포 깔 때 목까지만 깔면 안 되잖아요. 어깨 밑에까지 충분히 깔아야 되겠죠. 보기 5번 수건은요 어디 감쌉니까?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어깨 감싸잖아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귀는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는다. 3. 이마는 아래쪽으로 쓸어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콧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 2번 귀는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요. 보기 3번 이마는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닦아야 됩니다. 보기 4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보기 5번 코는 콧속도 닦아야 됩니다. 아까 귓속 할 때는 닦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귀 안쪽은 병원 가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코는 콧속까지 닦아야 됩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2.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3. 욕조에 있는 시간은 30에서 40분 정도로 한다. 4.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 팔의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목욕 전에 먼저 대변을 보게 해야 되겠죠. 보기 2번 건강한 쪽이 먼저 욕조에 들어갑니다. 보기 3번 5분 정도 있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보기 4번 회원부는 제일 마지막에 닦습니다.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 5번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입니다.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음부를 닦을 때는 별도의 수건을 사용한다. 5.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음부를 닦을 때는 별도의 수건을 사용한다입니다. 몸을 닦는 순서 끝에서부터 심장 쪽이라고 했지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복부는 시계 방향입니다.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2.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4.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5. 목욕 담요를 마름모 꼴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정답은 2번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앞에서 뒤지요. 보기 3번 방수포를 먼저 깔아야 되겠죠. 보기 4번 누워서 회원부 청결 돕기를 합니다. 보기 5번 대상자 무릎 아래에 목욕 담요 덮을 거면 왜 필요하겠습니까? 대상자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기는 쪽과 먼저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왼쪽 2. 왼쪽 오른쪽 3. 오른쪽 왼쪽 4. 오른쪽 오른쪽 5. 양쪽 동시에 오른쪽. 정답은 3번 오른쪽 왼쪽입니다.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외쳐야 되는 거 있죠. 다 같이 임마예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라는 거죠. 그러면 벗기는 건 당연히 반대겠다.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임마만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가득 차면 비운다. 2. 주 2, 3회 교환한다. 3.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4. 통목욕 시 주머니를 떼고 한다. 5. 주머니를 교환한 날에는 목욕을 피한다. 정답은 3번 장루 주위의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입니다. 장루는 복벽을 통해서 체외로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구멍, 곧 인공 항문을 이야기합니다. 배설 주머니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우면 되는데 대변이니까 주 1회 정도 교환하게 되겠죠. 통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을 하고 해야 되고요. 이 주머니를 교환하는 날에 목욕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힐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힐 때에는 어엉이었죠.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손이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손은요,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대상자를 앞에서 보조하며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앞쪽으로 옮겨준다. 2.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 3. 양손은 대상자의 어깨를 잡는다. 4.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로 일으켜 세운다. 5. 대상자가 선 자세를 취하면 바로 손을 뗀다. 정답은 2번 무릎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댄다입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다리를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기 1번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안쪽으로 뒤로 옮겨줘야 일어나기가 좋겠죠. 그리고 3번 양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야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고요. 보기 4번 대상자의 상체를 곧게 세우는 것보다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더 일으켜 세우기가 좋겠지요.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와 뒤태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1번 어깨와 뒤태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하여야 하는 부분은 1가 2나 3다 4라 5마. 정답은 4번 라입니다. 발판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입니다. 신체 손상 예방하는 법.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한 번 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예요. 허리는 펴야 되고요. 무릎을 굽혔다가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피면서 들어 올립니다. 지지면 넓히고요. 물체는요. 몸 가까이에 둬야 됩니다. 허리 휙 돌리면 안 되고요. 발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처럼 빠른 반동으로 이렇게 하면요. 허리에 무리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입니다. 그림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A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편에서 양쪽 겨드랑이로 팔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와 팔이고요. B 변호사는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로, 한 손은 넙다리 아래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두 사람이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침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1. 부종을 예방한다. 2. 낙상을 예방한다. 3. 목 통증을 예방한다. 4. 호흡 부전을 예방한다. 5. 관절 변형을 예방한다. 정답은 2번 낙상을 예방한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정답은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려오는 순서는 1. 지팡이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외우는 법 내치마입니다.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내치마 꼭 기억하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 보조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보조차 왼쪽 다리입니다. 보행보조차 사용법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는요. 자, 먼저 보행보조차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 다음 보행보조차 쪽으로 오른발을 옮기고요.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나간 지점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가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건강한 발이 앞에 간 것만큼 옮기는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3.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해놓는다. 4.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5.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은 4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시험에서 크랭크 손잡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9999999%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받은 배회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 배회 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 배회 감지기는 2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 위성항법 장치형 GPS형 배회 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 배회 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회 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연구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 2번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복지 연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몰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 3번 베개에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입니다. 보기 4번 재봉선이 있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욕창의 위험이 있고요. 5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보다는 단단한 것이 좋겠죠.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절약하기 위해 씻기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헹군다. 2.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고무장갑은 사용 후 겉면만 세제로 닦는다. 5.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는 용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흐르는 물로 헹궈야 되고요. 보기 3번 그물형 수세미가 좋습니다. 보기 4번 고무장갑은 사용하고 나면 뒤집어서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실에 문턱을 두어 거실과 욕실을 구분하게 한다. 2.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전등을 끈다. 4. 청결을 위해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과 먼 곳에 둔다. 5.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을 부착하여 인지 자극을 돕는다. 정답은 2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궜는데 못 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합니다. 보기 1번 욕실 문턱은 없앱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보기에서 욕실 문턱을 낮춘다 이렇게 함정을 만들기도 하는데 욕실 문턱 없앱니다. 보기 3번 야간에 화장실 전등 켜두어야 되지요. 야간에도 잠에 깨서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전등 밤에도 켜둡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 방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두고요. 보기 5번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과일 모양 자석 이런 거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 부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걀은 씻어서 냉장 보관한다. 2. 냉동식품은 따뜻한 물로 해동한다. 3. 냉동 만두는 해동 후 조리한다. 4. 파인애플, 오렌지 등 열대 과일은 냉장 보관한다. 5.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달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보기 4번 열대과일 실온에서 보관하죠.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을 열고 삶는다. 2.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3.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4.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5.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정답은 2번 본 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빨래 삶을 때는요 뚜껑을 덮고 해야 됩니다. 옷감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기 5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일 때는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궜다가 헹구지 말고 그대로 탈수해서 말리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선택한다. 2.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3. 간식으로 달콤한 유자차를 마신다. 4. 단순당질 섭취를 피한다. 5. 해조류 섭취를 줄인다. 정답은 4번 단순당질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평소 복용하는 약은 침상 가까이에 둔다. 2. 출입구에 야간등을 설치한다. 3. 욕실 바닥은 문턱과 차이를 둔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과일 모양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한다. 정답은 2번 출입구에 야간등을 설치한다입니다. 보기 1번 약은 왜 가까이 두면 안 될까요?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을 과다 복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가 맞습니다. 문턱 낮춘다 아닙니다. 무조건 문턱 나오면 없앤다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 깔게 깔면 넘어질 수가 있겠죠. 시설 침해 대상자를 위해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2.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3. 프라이버시를 위해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4.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5.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입니다. 보기 3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거야 되고요. 보기 5번 세면대에 큰 거울을 두면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운다. 3.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입니다. 너무 가벼운 숟가락이면 숟가락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1번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보기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식사 시간에 졸려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2.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3.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4.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5.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입니다. 또는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입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 치매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3.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4.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정답은 3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입니다.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대립되거나 화내거나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웨터를 입고 자자고 다독인다. 2.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 수건으로 바꾸어 주고 계속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고 다독인다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고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 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안의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준다. 3.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5.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3번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처럼 치매 대상자는 방을 바꾸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회에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신체적인 욕구,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해결해 줍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너무 더워서 옷을 좀 벗고 싶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배회에서 시험에 보기로 잘 출제되는 것이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배회 코스는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시험에는요 보기 5번처럼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 이런 함정이 잘 있거든요. 이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배회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아놔야 되겠죠.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도 잠가둡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 크게 해두면은요. 집안에 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 크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는 거 좋겠죠. 그리고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곳저곳을 집안에 막 배회하고 다닌다.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낮추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입니다. 배회하다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출입이 가능한 문은 다 잠그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입니다. 보기 2번 창문을 열어두면 창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잠궈둬야 되고요. 보기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 설치하면 위험하겠지요. 그보다는 배를 달아놓아서 출입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입니다. 보기 1번 나쁜 꿈 꿨는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물어본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정답 찾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나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정답은 1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이에요. 이것은 해질녘만 되면 우울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돕는 방법은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우울한 감정이 좀 가라앉도록 하고요.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게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인형 등으로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시설 침해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보기 1번.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 어르신 자꾸 남을 의심하면 안 돼요. 3.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 금가락지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5.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정답은 3번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입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이 치매 대상자가 함께 금가락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그냥 찾아서 갖다 주면은요. 이 치매 대상자는 아 이제 보니 요양보호사가 내 거 훔쳐갔군. 이렇게 또 의심을 하니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봐야 되고요. 보기 1번과 4번처럼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금가락지와 목걸이는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요양보호사 1.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2. 제가 금고에 잘 보관해놨어요. 3.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4.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 5. 딸이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과일을 사왔죠. 정답은 4번 잃어버려서 속상하시겠네요. 같이 찾아봐요입니다. 보기 1번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설명한다, 물어본다, 질문한다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했죠.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적합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1. 달력 만들기 2. 악기 연주하기 3. 선 따라 그리기 4. 물건값 계산하기 5.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시작날을 찾으세요.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어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적합하겠지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시험에는 뭐뭐해서 걱정했어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장애 대상자 5. 판단력 장애 대상자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이것만 봐도 시각장애 대상자가 정답인 것 아시겠죠? 치매 중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는 1.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2.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3.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4.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5. 말이 없어진다.
정답은 1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입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초기 단계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이 연결이 조금씩 끊어지니까 자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걔 누구지 누구? 걔 있잖아. 뭐 요렇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기 4번과 5번 이것은 말기 단계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 표정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2.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3.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상하, 좌우, 방향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어깨 툭 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시각장애 대상자는 더더욱 그렇겠죠. 보기 1번 시각장애인이니까 얼굴 표정 사용해서 대화하는 거 적합하지 않겠죠. 그리고 2번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뭐 이런 것도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 3번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 중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 장애입니다. 이해력 장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 같은 이런 시각적인 것을 보여주면 이해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우신 분이니까 어렵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물 만져보게 하는 거 좋겠죠. 보기 1번 대상자를 만났는데 바로 신체 접촉 확 가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보기 2번 뭐든지 대상자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지시대명사 이것저것 이쪽 저쪽 이런 거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거고요. 보기 5번 대상자와 함께 걸어갈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니까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 표현하게 하는 거 도움이 되겠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밝은 방에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행동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노인성 난청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이니까 밝은 방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이야기를 하면 입모양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보다 더 잘 전달이 되겠지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 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입니다.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2.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3.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4.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 5.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정답은 4번 반지와 팔찌를 벗겨낸다입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 4번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입니다.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물을 마시게 하여 진정시킨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입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기 1번과 3번처럼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물을 마시게 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꽉 잡아주거나 이런 거 대신에 옆에서 경련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은 하임리히법이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먼저 전원부터 켜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리듬이 어떠한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심장 충격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충격을 빡 주고 나서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혹시 쉽게 암기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드 부착할 때에는요, 패드 부착 위치가 있습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 선에 부착을 합니다. 그림 문제로도 나올 거고요. 자, 문장형으로 나왔을 때 외우는 법입니다. 오, 빛을 보고 오, 빛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주운 거예요. 웬 주운겨?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오, 빛, 웬 주운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할 때에는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이 이렇게 닿여 있거나 하면 내 것이 분석하는 데 적용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줄 때에는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심장 충격 강하게 빡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같이 환자에게 이렇게 손이 닿여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충격 주는 버튼을 빡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장 충격 주고 나면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한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보기 1번 패드를 부착한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해야 되죠. 보기 2번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다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되고요. 보기 3번 충격 전달되고 나면 즉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패드 부착 위치 오우 빛 왼중겨 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3번처럼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보기 2번 눈에 익혀두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다 떼야 됩니다. 내 손이 얹어져 있으면 분석할 때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기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 이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전원을 켜야 되고요. 보기 2번 충전 중일 때 가슴 압박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심장에 아주 센 충격을 빡 줄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를 거기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때에는 다 물러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9 같은 데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슴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먼저 도움 요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암기하는 법 반도호가예요. 반도호가. 우리 한반도죠. 한반도. 호가가 뭐냐 하면요.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걸 호가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한반도에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반도호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뼈 위쪽을 손바닥으로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 5. 환자의 몸과 사선이 되도록 압박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가슴뼈 위쪽을 압박하면 너무 위잖아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고요.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을 합니다. 보기 2번과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보기 5번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보기 2번과 5번 차이 아시겠죠? 손바닥 뒤꿈치로 압박합니다.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표준교재 강의 전체되어 있는 요점 정리 영상이나 상권, 하권 각각 구분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가 된 다음에는요. 암기해야 할 내용들만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암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 기출문제는 입맛대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영상 몇 회 찾아보시고요. 시험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몇 회 있는 영상 보시되 플러스 변형 문제 되어 있는 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앞두고는요. 해설 없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최종 테스트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제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